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네, 모두가 기다리시던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테슬라가 월가의 예상과 비교해서 어떤 실적을 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예상치랑 비교해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매출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가 22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214억 달러죠. 그거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닝 미스가 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32억 달러였는데요. 36억 달러로 훨씬 높게 나왔죠. 다행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24억 달러였는데요. 실제로 약 33억 달러 정도로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지난 분기, 2분기 대비해서는 약 5배 좀 안 되게 늘었네요. 전반적으로 수치 자체는 지난 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훨씬 좋아진 거를 다들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은 늘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수치들은 조금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특히 여기 영업이익률이 19.2%였는데 매출이 늘었음에도 17.2%였죠.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이유가 서머리에 설명이 돼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이 이제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고 그뿐만이 아니라 공장 기가팩토리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4680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이 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강달러로 인해서 매출에 영향이 생긴 거죠. 강달러의 영향이 뭐냐면 외국에서 현지 통화로 발생한 매출을 달러로 변환을 할 때 달러가 비싸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달러가 비싼 경우에는 달러가 1,100원일 때 변환했을 때보다 달러가 1,400원일 때 원화 100만 원을 똑같이 변환을 하더라도 달러화로는 훨씬 더 작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여기 매출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 분기들보다 늘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었던 1분기에 대비해서도 매출이 늘었죠. 그런 것을 보면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월가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못 미쳤기 때문에 조금 주가나 그런 면에서는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는 하죠. 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차량 인도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차량 인도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요번이 이제 기록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이 수치를 발표했던 지난 10월 초, 10월 2일, 3일 그쯤에 차량 인도수에 대한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도 많이 주가가 빠졌던 것이 예상치보다 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차량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만들어가지고 그걸 고객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이동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transportation cost 같은 게 좀 비싸지고 많은 양을 다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난 분기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여기서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 reaching such significant delivery volumes in the final weeks of each quarter. 그러니까 매 분기 마지막 주에 많은 볼륨이 운송이 돼야 하다 보니까 캐파를 일단 secure 하는 것도 어렵고 가격도 매우 비싸다라는 거죠. 여기 하이라이트로 테슬라가 꼽아둔 파이낸셜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캐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같은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캐시플로우도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투자를 하거나 설비를 이제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를 뭐 외부에서 차입을 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 내용은 관련해서 여기 앞에다 하이라이트로 캐시를 넣어 놓은 거고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매우 좋아졌죠.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점이 고무적이었는지를 자기네가 써놓은 건데요. 일단 3분기에 ESS 디플로이먼트가 기록적으로 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도나 생산 과정에 있어서 부드러운 과정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서머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베뉴 같은 경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늘었죠. 근데 이게 사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저는 올해 1분기와 비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분기는 중국 봉쇄 때문에 중국의 기가팩토리에서 많은 생산량이 급감을 하면서 좀 피해를 입은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상적이었던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성과가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인도량도 늘었고 ASP가 뭐냐면 Average Selling Price라고 해서 차량 한 대당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는데요. 왜냐하면 상하이에서 이제 생산량이 제대로 정상화되면서 ASP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판매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강달러 FX는 외환이죠. 강달러 영향이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수익성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ASP가 올랐고 인도량 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영업이익이 늘었다. 그런데 원자재나 재화, 운송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요거는 말씀드렸던 강달러 4680 배터리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비용이 많이 들었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익률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영업 관련 서머리입니다. 생산량 같은 경우도 36만 6천 대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생산량도 많이 늘었죠. 6만 대 가량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를 제외하고 생산 라인이 정상화되어 있었던 4분기와 1분기를 함께 비교를 하면은 많이 늘었죠. 다만 인도 대수가 조금 문제가 됐는데요. 인도 대수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서 1분기 꾸준히 늘었고 이번 분기에도 늘기는 했으나 인도 대수와 비교하면 한 2만 대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2만 대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생산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으나 이거를 고객에게 실제로 운송을 해서 배달을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전에는 차량 생산 대수보다 인도량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생산 대수에 비해 인도량이 못 미친다라는 점은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차량 재고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는 것에 알 수 있다시피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2배가 됐죠. 훨씬 좋아진 성과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생산 캐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네바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들이 여기 나오는 거고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캐파가 나오고요. 지금 어떤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하이에서 정상화됐다라는 것 얘기가 되고 있어요. After a production slowdown in Q2, the Q3 production rate in Shanghai surpassed previous quarterly records. 지난 분기 실적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록을 세웠다라는 거는 정상화됐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보시면 4680 배터리 관련해서 3분기에 요 생산량이 3배가 늘었습니다. 요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 4680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라인업 중 제일 최근에 개발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얼마나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느냐가 여러 라인업에서 사용되는 신제품 배터리이니까 생산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마켓시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전반적으로 좀 플랫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그나마 좀 요 슬로프가 가파른 편인데 중국에서도 조금 둔화된 모습이 보이고요.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게.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주요 테크놀로지도 한번 볼게요. 오토파일럿과 FSD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FSD 베타를 통해서 운전이 된 거리를 측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FSD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으로 되는 거니까 많은 학습을 시킬수록 효율과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과 이제 AI 데이 때 발표했던 도조 슈퍼컴퓨터 같은 내용들이 이제 FSD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요 내용으로 꼽는 거는 좌석이나 거울이나 운전대, 운전자가 탑승을 했을 때 바로 조정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동기화되도록 해서 편안하게 그냥 앉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차가 알아서 내 몸에 맞춰주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온도 조절 기능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 음악 들으시는 분들 있죠. 선호도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편의성이 많이 제고됐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주요 사업 영역으로
꼽는 부분이어서 중요하게 다뤄봤고요. 배터리나 생산 과정 같은 내용들은 좀 앞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이던스겠죠. 이 생산량이나 인도량 같은 거를 볼륨 안에 다 넣어놨는데요. 생산 캐파는 최대한 빨리 늘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매년 50% 이상 인도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이던스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프로핏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Are hardware-related profits to be accompanied by an acceleration of software-related profits. 그래서 차량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판매하는 매출에 더해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FSD 같은 경우 구독 모델이 시작이 됐죠. 구독 모델 같은 것들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실적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떨어진 것에 비해서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월가의 예상에 못 미쳤다 뿐이지 펀더멘털 자체가 막 약화돼서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침이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분기 실적도 제대로 뒷받침이 된다면 장기적인 주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되는 실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분기 실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